2023년 2월 21일을 기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념 전쟁으로 그 성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쪽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지금 중국도 대단히 밀착이 돼 있다고 보이는데, 이들 북방 삼국 동맹 그 진영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러한 신냉전을 읽어가기 위해서 세계 지도를 들여다볼 때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번 전쟁은 소모전이 맞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인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아직은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둘 다 아주 크게 손해를 볼 텐데, 둘 다 지금 자기들이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늪에 발이 빠진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빼앗긴 땅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도 휴전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러시아의 경우에는 확전이 우크라이나만이 아니고 더 멀리 나갈 생각도 있어 보이고, 확전이 이익이다 하는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못 끝내는 상황이다. 전쟁이 안 끝나고 당분간은 이 전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0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서프라이즈 방문했습니다. 갑자기 간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이든은 미국과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게 돈과 무기를 주겠다, 이런 말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2023년 내에는 전쟁을 끝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로써 그리고 이어서 21일에는 푸틴과 바이든이 각각 또 연설을 했고, 그렇게 됨으로써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이쪽은 개인의 자유, 시장 경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진영인데, 이쪽과 러시아 중국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여기는 집단주의, 계획경제 이런 진영, 이 양측의 대결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것이 확인된 겁니다. 2월 21일 양국 정상이 연설을 했는데, 러시아 푸틴이 그때 국정연설을 한 겁니다. 거기서 한 이야기가 바로 뉴 스타트,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이걸 끝내겠다, 뉴 스타트 종료선언을 했습니다.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러시아가 미국하고 체결한 그 핵무기 통제협정 중에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다, 이거밖에 없는 거다. 얼마 전에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연장하든지 아니면은 또 재협정을 맺든지 해서 계속 이 러시아의 고삐를 잡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가 계속 피하고 응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종료 선언까지 해버린 겁니다. 푸틴이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의 하원, 국가두마라고 하는데 여기 그리고 상원 모두 푸틴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 조치 이거를 승인해 버렸습니다. 사실상 절차가 끝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은 내가 이거를 완전히 끝낸 것은 아니고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하면 나도 할 거다. 그러면 미국이 움직이면 미국 핑계를 대면서 깨겠다고 했는데 러시아의 상원 하원이 승인을 해서 절차가 끝나버렸다. 이제 무슨 핑계를 댈 수도 없는 겁니다. 결론을 푸틴이 낸 거다.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애초에 작정을 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푸틴은 3대 핵 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러니 무슨 뉴스타트를 중단했다가 아니고 아예 그냥 끝을 냈다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푸틴의 3대 핵 전력이라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하고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전략 핵 폭격기 이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파기하고 핵 전력을 강화하겠다. 핵 공격을 하겠다. 핵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한 게 푸틴과 김정은입니다. 이제 거칠 것이 없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우크라이나 방문 그리고 그 다음에 푸틴의 연설에 이은 그 연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결국 2023년 2월 21일을 기하여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는 안 한다. 끝을 보자. 이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대단한 영웅처럼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겠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튀르키예도 그렇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물건을 보내주면 물건이 왜 중고품이냐 새로 사서 보내주지 않느냐 우리가 필요한 건 딴 거다 뭐 이런 당치도 않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선의를 베풀고 있는 그런 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젤렌스키를 좀 봅시다. 지금까지 젤렌스키는 사기꾼이었다. 이런 것이 전문적인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대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노골적으로 우리 한국을 콕 찍어서 이거 달라. 지원을 부탁하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좋을걸?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반응이 없으면 바로 한국을 욕하고 한국에게 값비싸고 더 신무기 이런 무기 달라고 하고 젤렌스키 마누라는 노트북을 달라고 하고 전쟁 중에 노트북 수백만 대를 달라는 게 제정신입니까?
전쟁터로 땅 내주고 젤렌스키 부부가 하는 게 전쟁 앵벌이 하는 거다. 이게 지금까지 젤렌스키가 사기꾼이라는 그 평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2월 21일을 기해서 이제 젤렌스키는 진짜 영웅이 될 것처럼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젤렌스키는 이 자유세계에서 좀 그만 싸우자, 휴전을 하자, 이러니까 너희는 그러면은 우리가 저 땅 잃고 휴전하는 거 그것도 좋으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다고 하면 보따리까지 같이 건져라 하고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속담보다도 좀 더 심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젤렌스키는 아무리 말려도 계속 싸우겠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돈과 무기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세계에서는 막대한 돈, 거의 그 창고가 다 비일 정도로 무기를 다 털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른 겁니다. 이제 미국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젤렌스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돈과 무기를 줄게. 싸우고 싶은 만큼 계속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침 푸틴도 전쟁 멈출 생각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했고, 이렇게 되니까 나온 말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냉전 대리전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건 대리전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저 젤렌스키, 그 나름대로 보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푸틴, 그들 양측에 지원팀이 생긴 것 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쉽게 끝낼 수 없게 됐고, 소위 외통수에 걸렸다. 혹시 이걸 깨닫고 젤렌스키와 푸틴 두 사람이 또 이상한 일을 벌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까? 아직 둘 다 이익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계로부터 더 많이 뽑아낼 수 있고 우리 팀을 더 규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그러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신냉전, 이거는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써 시작이 됐습니다. 러시아 진영에 보면은 북한, 같은 참호 속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지금 같이 싸우고 있다. 이란, 벨라루스 이렇게 있고, 거기 지금 중국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중동에 끈을 달고 참전 선언을 이미 몸은 움직이고 선언만 남겨놓은 것인지 아무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월 22일 왕이가 푸틴과 면담을 했고, 그리고 그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을 환영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시진핑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게 되면, 푸틴을 만나게 되면 러시아의 완패를 막을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왕이가 2월 21일에 파트루셰프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서기하고 회담을 했는데, 이 러시아 서기가 한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방 측의
우리 함께 대응해야 한다. 봉쇄라고 하는 거. 자신들이 나쁜 짓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의 경우에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북한, 이란. 북한과 이란은 핵 개발을 해서 인류를 멸망시키겠다. 다른 데다가 공격을 하겠다.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해서 제재를 받게 됐는데 자신들의 나쁜 행동은 탓을 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고 제재에만 탓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걸 보면 제재받는 자들끼리 뭉쳤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또다시 침공을 하거나 빼앗고자 하는 차순위 국가들로 이름이 오르고 있는 것이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몰도바입니다. 이거는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밖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2월 14일에 이미 러시아 군용기가 그쪽에 날아들었고 이것을 네덜란드의 그 F-35가 대응해서 이걸 쫓아냈다. 이런 일도 있었고 바로 이런 몰도바, 폴란드, 루마니아 뭐 이런 나라들 이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폴란드와 루마니아가 이런 위험을 느껴서 방위력을 지금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그래서 우리 한국이 그곳에 방산 수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한화 디펜스, LIG 넥스원 이런 데서 이제 그 MOU 체결을 하고 실제로 지금 같이 일들을 하고 이러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용 무기 지원을 하겠다. 그걸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도 같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은 참전했으나 선언을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면들이 있는데 그게 2월 18일 미넨에서 블링컨이 왕이하고 회담을 한 후에 블링컨 장관이 CBS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있고 EU 쪽에서 유럽연합 쪽에서 이제 왕위를 만나서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한다면 그게 우리 EU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레드라인이다. 레드라인을 넘지 마시라. 이렇게 중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지도 우리 이 한반도를 중앙에 놓은 세계지도로 지금 이야기한 상황들이 다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신냉전에서 우리 한반도의 위치,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반도에서 북쪽의 김정은. 이 김정은은 러시아 푸틴하고 동일한 같은 참호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한국을 침공해서 적화할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민헨 안보 보고서에서 보면은 북한이 위협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비율이 일본이 67%, 미국이 52%, 캐나다 46%, 프랑스 46%, 영국 44%, 독일 42%, 이탈리아 39%. 엄청납니다. 북한은 그런 존재다. 그런데 정작 너를 말살하겠다고 한 그
1순위 피해자, 1순위로 공격당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대통령 통일부는 대화하겠다고 합니다. 북측에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아예 북측에 전쟁 무기를 지원을 하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면은 이 신냉전에서 어느 진영에 속해 있을까? 여러분은 당연히 그건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울 것이고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아주 불길한 그런 일입니다. 2023년 2월 15일, 2월 17일, 2월 중순까지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은 여전히 중국 쪽 깊숙이에 발을 딛고 있다. 중국 편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움직이면 하라는 대로 움직인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신냉전이 이념, 이데올로기 전쟁인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념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친공산주의인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호공산주의인지 어떻든 그쪽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더 강하고 유능한 동맹이 되면,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 영내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아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의 수준을 먼저 살펴야 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했을 때 실제로 이게 어떻게 작동할지 지금 판단하기는 그건 너무 이른 거다. 한국이 핵무장을 했을 때 미국에게 이익이 이 지역 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여한다는 겁니까? 중국에, 북한에, 러시아 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한국은 진짜 동맹은 아닌 겁니다. 한미동맹 이렇게 있지만 진짜 동맹 아닌 겁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는 친공산주의, 공산주의 좋아요 하는 호공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70여 년 한국 헌정사에서 공산 세력의 활동이 민주주의, 민중혁명 투쟁으로 이 나라에서 세금으로 그들을 예우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웠던 베트남전, 그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우리 군인을 전범 군인, 그 우리 한국 정부를 전범 정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그리고 이걸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하고 과거사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그 주축은 반미 반일 세력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에 근래에 보면 무슨 이유에선지 러시아 찬양 세력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왜 어디서 나타난 건지 모르겠는데
내놓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동맹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아시아 지역 방어를 일본에게 맡겼습니다. 일본이 이 지역에서는 총대장이다. 그래서 일본에게 이 지역 방어를 위해서 반경 능력을 보유하는 거, 그거 허용해 줬습니다. 세계 각국이 다 찬성해 줬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 그 전쟁의 전범국으로서 국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헌법을 그래서 평화헌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일본은 헌법 개정조차 필요 없어졌습니다. 승전국인 연합국이 동맹으로서 국방 능력 보유, 이거를 허용하면서 재신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방어를 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담당하는 것이 중국과 북한이다. 그리고 아군 쪽으로 같은 진영에서 일본이 대만과 필리핀을 방어합니다. 필리핀에 일본 자위대가 주둔하는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핵 잠수함 건조, 이것을 허용했고 첨단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방위상 하마다 기자회견이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2023년 회계년도 내에, 2023 회계년도 내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500여 기 일괄 구매 계약한다. 이게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만드는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매 계약이 FMS 방식, 대외군사 판매 방식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대외군사 판매 FMS 방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 정부가 일본을 대리해서 물자를 구매해 준다 하는 그런, 바로 그 방식으로 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미군에 조달되는 가격에다가 행정비만 부과하고 일본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특별 대우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600km 정도이고, 그리고 명중률이 대단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에 그 중에서 이지스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그런 용도로도 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잠재적 적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 그리고 북한, 그 안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지,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시각을 조금 바꿔봅시다. 저 일본에게 맡긴, 일본이 담당하고 있는 이 방위지역, 이걸 한번 들여다보자. 바로 이 지역이 20세기 초에 일본 제국이 침략했던 지역이라는 게 완전히 겹쳐집니다. 그 당시 일본은 미국의 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역을 일본이 다시 관할을 하게 된다.
2023년 현재 미국의 동맹으로서 또다시 일본이 이 지역을 관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군사 동맹국으로서 무기를 줘가면서 지역 관리권까지 지금 넘겨주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우리 한국을 아군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일본을 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전쟁, 이번 신냉전에서 이념이 다른 한국, 실제로는 동맹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한국이 무엇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현금이 많으니까 돈으로 도와라,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신냉전이 돈 때문에 벌어진 것인가? 바로 그 부분, 그게 핵심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푸틴이 돈 때문에 전쟁 벌이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념 전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 인민민주주의 진영, 이 공산 진영하고의 이념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 동맹도 아니고 사실상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사실은 이 지역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현재 군사력도 뛰어나고 한 우리 대한민국에게 관리권을 주지 않고 여태 그런 게 없었던 일본에게 줬다. 그러면서 우리더러 일본을 도와라. 그리고 항상 이야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을 지킨다. 미군은 일본 방위에 아주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더러 일본을 도와라. 사실 한국 스스로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완전히 저 중국, 북한, 러시아와 손 끊고 완전히 옮겨갔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요구를 받는 것이고 이것은 참으로 괴로운 요구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냉전에서 박쥐, 윤석열 돈이나 내놔라.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협력이 아니라 그냥 갈취당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계속 한국이 내놔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전쟁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아군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왜 이 미국의 동맹이 아니게 된 것일까? 그야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문입니다. 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시즌2로서 그 뒤를 잇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이 동맹의 보호를 못 받는 것입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여겼습니다. 시진핑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문재인 보궐 대통령이 그렇게 행동했고 강경화 장관이 산불 맹세를 했고 그 후에 윤석열 후보가 산불 그거 폐기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장난은 했지만 폐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지금 9.19 군사합의며 중국에 대한 태도며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바이든 대통령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 한국은 뭐냐? 일본 제국의 속국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분위기가 사실은 태평양 전쟁이라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거기에 같이 가는 전쟁이었는데,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양상이 아주 비슷하다. 이것을 평가하려면 1차 세계대전을 참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일본이 여기에 두목으로 이 지역을 지키는 관리자로 지금 등극을 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심지어 호주에서 태평양 전쟁 때 침몰한 일본군 그 침몰로 사망한 일본군 위령제까지 지내줬습니다. 아무리 동맹해도 지나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 이번 신냉전은 이제 이런 2차 대전 때의 전범국 일본, 이게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앞장을 섰고, 그러나 이 신냉전의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까지 포함한 이제 지도의 영역이 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남쪽까지. 이거는 1차 세계대전의 구도로 풀면서 이해를 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제대로 알고 대응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이 일본과 협조를 해라, 이러니까 일정 부분 협조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태평양 전쟁 중 징용 문제, 그것을 지금 일본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본 NHK에서 보도한 내용을 갖고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2023년 2월 19일 새벽에 독일 민헨에서 한국의 박진 장관과 일본의 하야시 외무대신이 30분 정도 회담을 했다. 즉, 이 내용입니다. 한국 측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일본은 방관자적 입장인 것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 측의 안은 이렇다. 한국 법원으로부터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그 일본 기업을 대신해서 한국 정부 산하에 있는 기존 재단이 이 배상금을 받을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 하는 그런 안이다. 일본은 여기에 벗어나 있습니다. 단지 법원의 판결에 이름이 올라 있을 뿐이지 돈을 주지도 않고 해결에 나서지도 않고 한국에서 혼자 정말 원맨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기 위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는 것,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양측의 문제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혼자 땀 흘리고 있다. 일본은 잘 되는지 지켜보고 서로 의사소통, 연락을 받겠다, 이런 입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이 과거사 문제, 이거는 문재인 보궐 대통령 재임기에 정해놓은 한국 정부의 방침을 그저 이어가는 것, 그때 정해놓은 것을
윤석열 대통령 때 실행하는, 집행하는 이런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이 잘못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한국이 일본 너희가 죄를 지었다. 너희가 나쁘다. 이러면서 한국이 한국 국민에게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하고 배상금을 내는 겁니다. 일본은 낼 수 없다고 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인데 일본의 보도를 보면 별 이상한 짓을, 별 해괴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디 하는 대로 두고 보겠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화 시대라고 하는 그 30여 년 세월,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부수고 파괴해온 그 30여 년 세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하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민주화 세력은 반의를 내세우면서 왜 일본에게 연이어 계속 패배를 하고 모든 걸 다 넘겨주는가? 그것도 참 묘한 일입니다. 민주화 세력은 일본에게 우리 경제 수협 넘겨줬습니다. 동해, 이제는 거의 일본해로 굳어졌습니다. 그거 넘어갔습니다. 위안부와 징용공, 이거 흐지부지 되거나 그냥 일본 비위를 맞추면서 어떻게 마무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없었던 일로 그저 일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바로 어제, 그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최근에 일본이 한국 국방백서를 트집 잡으면서 독도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나선 겁니다. 2월 22일 일본 정부, 일본의 언론과 방송은 일본 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대중 여론을 내세우면서 이런 방송을 합니다. 독도, 다케시마가 일본 것이 분명한데 저 한국이 차지하고 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께 분명한, 일본께 분명한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무력을 써야 하다니 슬프다. 힘으로 그걸 지켜야 하다니 슬프다.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독도 가지고 우리에게 힘으로 우리하고 싸우겠다고 하는 소리가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다 줬는데. 그러면서 일본은 조선의 군주에게서 국권을 날치기 했던 1905년 무렵에 독도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독도는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독도는 태평양 전쟁 패전국 일본 제국이 망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한 바로 그때 대한민국 영토로 세계에 공인된 그게 독도입니다. 21세기의 신냉전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전범국 일본 등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전 세계가 수립한 전후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거는 바로 이 전후 질서를 지키려는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뭉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이 아시아
태평양 이쪽의 지역 총책을 맡겼다 하는 것을 기화로 저 일본이 전범국 일본이 전후 질서마저 깨뜨리고자 한다면은 그건 자유민주주의 동맹,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일원이 아닌 겁니다. 그저 전범국 일본이 또다시 이 신냉전을 빌미로 아시아 패권 추구에 나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은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 빨리 끝내고 우리 동맹의 결속을 다지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건 동맹도 아니다 이런 의심을 받고는 있지만 하는 건 하니까 어느 정도 협조하는 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결할 테니까 일본 너희는 고개만 끄덕해줘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독도까지 내놔라.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협 앞에 놓인 우리 대한민국 이러다가는 무섭게 확장 중인 저 일본에게 먹히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제 이게 현실감으로 확 다가오는 2023년 2월입니다. 이제 한국은 대한민국 국민은 결단해야 합니다. 징용공이냐 독도냐. 이제 저 과거사라고 하는 거 물론 이별할 때도 되긴 됐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민주화 시대라는 반대한민국 이념 이것도 이제 이별할 때가 됐다. 이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를 일소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